네, 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블라스트 PM 이연진입니다. 오늘 제가 웨비나를 통해서 발표할 자료는요, 블라스트가 다양한 기업들에게 AI를 어떻게 도입하고 있는지, 고객들은 어떤 데이터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사용 케이스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데이터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도 저게 적용 가능한 건가? 우리도 저런 문제를 갖고 있었는데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 약 78%가 AI 도입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윗선에서도 AI를 도입하자라고 했으나 막상 실무자분들은 내 업무에서 AI를 어떻게 도입해? 라는 그런 갭이 매우 크게 존재합니다. 실무자들이 아는 AI는 아무래도 상용적인 서비스인 챗GPT라든가 클로드라든가 스테이블 디퓨전, 달리, 미드저니가 전부입니다. 그리고 막상 AI를 기업 내에 도입하려다 보면 보시는 6가지 혹은 더 많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실무자들 자체가 AI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고요.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해야 되는데 내부에 인하우스 개발자도 없다 보니까 이것들을 어떻게 계속 업로드할지 그리고 어떻게 계속 지속적으로 학습시킬지 등에 대해서도 매우 막막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유출에 대한 걱정도 매우 많고요. 초기 투자 비용 자체가 매우 높다 보니까 이 높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에 대해서 불확실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윤리적 및 법적인 문제 또한 매우 크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고 기업 데이터 기반으로 한 AI 커스터마이징 서비스인 블라스트 AI 앰비션이라는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저희 블라스트 앰비션은 클라우드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온프레미스로 모두 제공 가능하도록 구현해놨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저희는 기업 내부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기업의 업무와 니즈,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분석 및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니즈와 업무에 맞춰 커스터마이징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화면을 하나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무자가 쉽게 기업 데이터를 업로드 및 관리할 수 있는 UX U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공하는 이유는 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해 드리고 유지보수랑 관리는 계속 하고 있긴 있으나 기업 스스로가 계속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 되는 이슈가 더 큽니다. 그 경우에 저희 스카우트 계속 코칭해드리고 케어해드리는 것보다 담당자분들이 쉽게 업로드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관적인 UX UI로 파일을 언제든지 쉽게 업로드할 수 있게 구현해드렸고요. 이 업로드할 경우에 파일 용량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5초 정도로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임베딩이 자동으로 돼서 AI한테 학습 데이터를 전달하는 AI 옵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저희는 기업 업무에 맞는 커스터마이징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 사례로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젝트 진행은 우선 데모를 먼저 진행하고 POC 그 후에 적용 혹은 고도화를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유출과 샘플 데이터로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이 데이터와 우리의 업무가 AI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는지에 대해서 검증을 1차적으로 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하고 내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유했을 때 그 걱정을 간단하게 샘플 데이터와 데모로, 무료로 할 수 있는 데모로 검증 후에 고도화하는 게 저희는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기업들 같은 경우에 큰 돈 들여서 AI를 도입했음에도 큰 성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고 막상 도입했는데 사용되는 예산 자체가 굉장히 커서 실제 사용 자체를 못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프로세스로 저희는 늘 제안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타 기업과 어떻게 AI를 사용하고 있고 타 기업들은 어떤 문제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블라스트란 팀이랑 AI를 적용했는지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는 SM 엔터테인먼트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는 소속 아티스트 권익 보호를 위해 광야 119라는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광야 119에는 하루 평균 약 400개 이상의 신고 게시글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업로드되는 속도에 담당자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들이 안건을 다 하나하나 분석하는 것 또한 일이지만 그 안건이 법적으로 현재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경찰 측에서 좀 더 보완 자료를 요청하면 그거에 대한 응대를 해야 되고, 변호사분들이 요구하면 변호사들에게도 그 자료를 전달해야 되고, 판사와 검사 측이 요청했을 때는 그것 또한 전달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습니다. 단순 게시글만 검수하는 게 아니라 행정 처리라든가 연차 같은 개인적인 이슈들도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전부 따라가기에는 손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시보드에서도 효율성이 너무 부족해서 이 부분을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 저에게 문의 주셨고, 저희는 그러면 우선 그 SM 엔터테인먼트의 광야 119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현재 광야 119에서 수집되는 데이터 형태는 화면과 같습니다. 총 3가지 패턴이 저희는 확인됐고요. 첫 번째로는 반복되는 접수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기존 대시보드에선 이 반복되는 접수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봤어야 됐지만 저희는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반복되는 접수를 뭔가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시멘틱 서치라든가 군집합을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현재 화면에서는 완벽하게 똑같은 키워드지만 막상 실제로 데이터를 보면 근거 없는처럼 근거 없는과 근거 띄고 없는이 데이터상에선 둘은 완전히 다른, 의미만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데이터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LMM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욕설, 비속어 또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이 욕설, 비속어가 신고되는 거 말고 업무 처리 속도가 매우 느리다 보면 SM 엔터테인먼트 실무자에게 향할 때가 존재합니다. 그 경우에 SM 엔터테인먼트 분들은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극단적인 경우에 퇴사할 가능성도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한 케어도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어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SM이라는 키워드는 SM을 줄임말로 쓰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K-POP 은어들 또한 AI를 활용해서 거르거나 아니면 좀 조정할 수 있을지를 문의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니즈를 파악해서 AI 솔루션 구조, 프롬프트를 설계했습니다. SM 엔터테인먼트가 저희에게 특정 시간에 데이터를 전달해 주실 거고요. 그 전달받은 데이터는 저희의 솔루션에 넣어서 커스터마이징된 환경으로 결과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 보시는 화면입니다. 저희는 LMM으로 접수된 모든 신고를 다 분석합니다. 그리고 동일하고 유사한 신고글끼리 군집화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욕설 및 비방어는 우선적으로 필터링을 적용했습니다. 실제 군집화된 신고 안건으로 들어가면 해당 화면처럼 각각 신고 안건에 대한 요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요약 내용뿐만 아니라 신고된 전체의 게시글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AI가 아직 100% 완벽하지 않다 보니까 작은 실수들이 한두 건은 발생합니다. 그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는 이 안건을 다른 범주로 이동하는 버튼을 만들었고, 이 버튼이 이동되는 학습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더 높아질 수 있는 구조를 세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발생된 이슈인데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실제 여자 아이돌의 딥페이크 영상이 가장 1순위였습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실제로 특정 아티스트가 스캔들이 터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스캔들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실제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담당 실무자들을 집합시키고 회의하고 미팅하고 우선순위 정하는 데만 3시간에서 3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AI를 통해서 뭔가 서비스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냐라고 문의 주셨고, 저희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언제든지 안건들을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고 이 안건을 등록 및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 있었던 업무 프로세스보다 책임자가 단순하게 안건 생성하고 안건의 레벨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 불필요한 시간을 줄일 수 있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여기어때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여기어때의 경우 소수의 인사, 총무 실무자분들이 다수의 600명 넘는 다수의 임직원들에게 하나하나 응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분명히 여기어때도 인사, 총무 관련된 가이드북이 업로드되어 있습니다. 사내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솔직히 저도 잘 안 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봐서 내 업무에서 건강검진에 대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보는 분이 많이 적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무자분 600명에 대한 실무자들이 소수의 실무자에게 DM으로 문의를 하거나 전화를 주거나 와서 대면으로 물어보다 보니까 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적고 DM으로부터 문의가 접수되다 보니까 특정 달에 어떤 날에 뭐 부장급인지 팀장급인지 누가 인턴인지 어떤 상황에서 질문들이 가장 많이 오는지에 대한 데이터 관리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들을 AI를 통해서 뭔가 해결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저희는 SM처럼 여기어때의 니즈와 데이터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프롬프트를 설계해서 현재 완성된 결과물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어때 같은 경우에 인사, 총무 관련 데이터가 약 2주 혹은 한 달 정도마다 갱신되거나 새로 생성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경우에 데이터를 저희 솔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쉽게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업로드된 데이터는 저희가 구글 챗 내 어플리케이션을 연동해서 그 챗봇과 연동될 수 있는 API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기어때가 사용하고 있는 AI 챗봇 스크린샷이고요. 저희가 담당자라든가 좀 민감한 정보는 조금 블러 처리를 했고 어떻게 동작되고 있는지만 간단하게 캡처해 왔습니다. 구글 챗 내에서 간단하게 안녕, 인사 같은 경우를 쓸 때는 보시는 화면처럼 답변을 하고요. 특정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거나 담당자가 누구야 같은 경우를 물어보면 해당 부분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를 진행하다 보니까 발견한 두 번째 변수인데요. 실제로 AI 챗봇을 통해서 욕설은 아니더라도 약간의 비방어와 비슷한 형태의 채팅이 기록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분명히 인사, 총무 관련돼서만 대답을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거와 별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수를 차단을 했고요. 저희는 욕설 혹은 비방어 혹은 성적이거나 정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오면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특정 대답으로 자동으로 답변할 수 있는 자동 완성 기능을 구현했고요. 가이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단어 자체를 물어보거나 아는 문장, 아는 상황을 물어볼 경우에서는 아래에 있는 화면처럼 답변할 수 있도록 구현해 놨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저희는 포에스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포에스는 임직원들 건강검진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 이들이 수집하는 데이터는 임직원들의 개인 건강 정보다 보니까 데이터 유출에 대한 고민이 가장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자체는 임직원들에 대한 개인 정보는 온프레미스로 구축을 해드렸고요. 두 번째 문제인 건강 컨텐츠 관련돼서는 구글 크롤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세팅을 해드렸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테일한 구조들을 설명드릴 수가 없는 게 온프레미스이기도 하고 저희가 아직 서비스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어 있지는 않아서 이런 문제로 저희가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우선 개인의 건강 정보를 AI, LMM을 통해서 분석합니다. 그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구글에서 크롤링을 해오거나 아니면 그 정보와 유사한 값이 DB에 쌓여 있으면 그 DB에 있는 값을 호출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표출하고 건강 큐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식이요법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운동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추천하는 봇을 구현했습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는 스밈이라는 K-팝 덕질 이커머스와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했습니다. 실제 이 스밈에서 사용하고 있는 데일리덕의 서비스에는 50%는 한국인이고 50%는 외국인들이 가장 이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의 가장 큰 문제는 K-팝 은어들이 번역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GPT나 클로드나 라마에서도 K-팝 은어는 완벽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고 원래 이 팀에서는 이 부분들을 파인 튜닝으로 해결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파인 튜닝을 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있던 K-팝 은어가 오늘 갑자기 사라지고 오늘까지 없었던 K-팝 은어가 내일 생기는 일도 비일비재했고요. 간신히 학습을 시켰는데 소속사에서 이 은어는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에 대한 압박이 들어오다 보니까 파인튜닝은 했을 때 돈만 낭비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저희한테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을지 이 K-팝 은어만 좀 해결이 되면 해외 팬들이 이 K-팝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덕질 생태계에 들어오는 거에 대한 진입장벽 자체가 낮아져서 더 수요가 높은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라는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가 생겼길래 이게 너무 어려운가라고 해서 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줄임말이 너무 줄임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조테라는 좋아요, 테러 같은 언어들도 저렇게 줄임말을 하다 보니까 AI가 이게 뭔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었고요. 저기 보시면 오늘 아놈이라는 키워드처럼 약간의 뭔가 존재하지 않았던 개념에 대해서 줄임말도 굉장히 많았고 외래어와 은어가 줄여진 형태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분에게 그러면 현재 이 엑셀 데이터처럼 수집하고 저희가 별도로 커스터마이징한 공간 내에서 파일만 업로드 하시면 실제로 AI를 통해서 번역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드렸습니다.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클라이언트 분도 매일매일 데이터를 하루에 한 번씩 업로드를 하고 계시고요. 업로드가 완료되면 저희가 FLM이라고 형태를 붙였지만 LMM을 통해서 전부 다 구축해 드렸습니다. 현재 적용 가능한 언어는 7개의 언어고요. 실제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이브 2번 신곡 너무 늦었이라는 키워드를 저희가 구축한 AI 솔루션을 통해서 완벽하게 번역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으십니다. 5번째 사례입니다. 저희는 지멘 오토파츠와 스텔란티스와 함께 POC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POC의 목적은 지멘 오토파츠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서 가장 크게 발생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지멘 오토파츠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고 부품 자동차를 유럽과 다양한 북미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판매하고 있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매를 하려면 이것처럼 데이터가 완벽해야지만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완벽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유럽으로 부품을 보낼 때 이 부품이 다시 돌아오거나 부품을 다시 보내줘야 되는 이슈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데이터 자체를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까를 하나하나 분석해 보니 우선 데이터를 입력하는 시작 자체가 자동차 데이터를 잘 모르는 폐차장 임직원이거나 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들이 데이터를 부정확하게 업로드한다는 문제를 확인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한국에서는 아반떼라고 부르지만 유럽에서는 엘란트라고 부르고 한국에서는 헤드라이트라고 부르는 게 유럽이나 다른 국가에서는 헤드 어셈블리, 라이트 헤드, 헤드라이트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불리는 것들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그들 기준에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오래된 부품일 경우에 데이터가 판매가 중단된 경우에 그 데이터에 대한 정보도 찾기도 어려운 부분도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국내에서 발생하는 중고 부품을 유럽 시장에 맞춰서 데이터를 다시 커스터마이징 하는 것 또한 그들이 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갖고 있는 70만 개의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분석하고 그들의 니즈에 맞춰서 레그, 그래프 레그, 그리고 시멘틱 서치 등 다양하게 섞어서 제공해 드렸습니다. 보시는 프롬프트처럼 설계를 해드렸고 그 결과가 현재 보시는 화면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잡았던 가장 큰 가설은 데이터를 입력할 때 최대한 정확도를 끌어올려야지만 지멘 오토파츠와 스텔란티스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였습니다. 그래서 폐차장 임직원들과 제조업체 근로자들이 그들이 아는 정보에 최소한의 정보만 입력을 하더라도 올바른 데이터를 매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첫 번째 칸에서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인 정보만 입력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중고 부품에 대한 사진을 업로드하면 됩니다. 그리고 AI 검수를 클릭했을 때 가장 일치되는 데이터를 볼 수 있으십니다. 현재 보이는 화면에선 데이터를 3개만 추천하고 있지만 저희는 합의에 따라서 3개가 아니라 5개, 6개, 10개, 200개까지도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는 것처럼 그 부품을 클릭했을 때 이 부품이 AI가 왜 이 부품을 추천했는지 그리고 완벽한 데이터셋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왜 AI가 이 데이터를 추천했는지 그리고 너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화면을 제공해 드렸고요. 이 데이터를 덮어쓰기 할 때 거기에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장 완벽하고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로 만들 수 있게 작업을 해 드렸습니다. 현재까지가 저희가 준비했던 다양한 프로젝트들입니다. 실제로 그 기업들이 어떤 니즈로 어떤 데이터를 갖고 있고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처음부터 너무 큰 범위로 진행을 하자고는 제안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들어갔던 이 데이터와 이 AI가 생각보다 ROI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데이터가 정확도가 낮을 수도 있고 이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시간이 매우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첫 번째로는 POC를 가장 먼저 제안드립니다. 저희는 우선적으로 내부적으로 클라우드 기반으로는 1,500만 원 미만으로는 POC를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다 동의가 되어 있고요. 기업 데이터에서 어떤 식으로 AI를 쓰고 있는지, 본인들의 업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등은 저희가 계속 컨설팅을 하면서 POC를 하나하나 구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블라스트는 2023년 1월에 설립된 아직 3년차 된 신생 스타트업입니다. 2023년 1월부터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고 SI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업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어떤 니즈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업무 프로세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하나하나 커스터마이징이 다 가능한 이유가 저희는 SI 기반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베이스를 통해서 약 2023년도엔 3억, 2024년도에는 10억의 매출을 기록했고 현재 팀원은 19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글로벌로 나가는 목표를 갖고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 법인도 설립됐으며 글로벌에 대해서 나갈 목적을 갖고 있는 팀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비록 길지 않은 시간 동안 AI 허브 입주부터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니파 등 다양한 기업들에게 인증을 하나하나 받고 있고요. 벤처기업 확인이랑 기업부설 연구소 또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보시는 화면처럼 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C레벨들은 배치되어 있고요. 프로젝트 리드, 테크 리드, 디자인 리드가 보유되어 있고 개발 인력 자체는 전체 인원의 약 80%가 저희는 개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거 외에도 다양한 기업들과 현재 POC라든가 서비스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자차 보험 시스템에 맞는 POC에 대한 아이템을 1차적으로 논의를 나눈 상태고요.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내에 RAG라든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사내에서 업무를 좀 더 AI를 활용해서 똑똑하고 빠르게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조금씩 해결해야 될 것은 존재하지만 아직은 계속 논의를 나누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는 2024년 12월에 NH농협의 오픈 이노베이션이 선정돼서 현재 POC를 논의 중입니다. NH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다양한 카드 상품에 대한 데이터들을 좀 더 실무자들이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해당 부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온프레미스로 할 것인지 클라우드로 할 것인지 관련돼서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논의 나누고 있는 중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자료입니다. 우선은 저희가 어떤 고객들이 왜 저희를 진행을 했는지 저희가 SI를 기반으로 고객의 프로세스를 하나하나 분석해드렸고 고객의 데이터도 분석해서 AI를 가장 똑똑하고 가장 빠르게 쓸 수 있는 형태로 늘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메일이라든가 핸드폰 번호로 언제든 편하게 연락 주시면 바로 컨설팅이라든가 프로젝트가 좀 더 자세한 내용 저희가 오늘은 공개적인 웨비나이다 보니까 공개가 불가능했던 데이터들 또한 하나하나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